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최정우입니다. 오늘 입시 이야기에서는 수능 없이 수시에서 반드시 끝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수능에 조금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만약에 입시 전략을 좀 제대로 세워보고 싶다라고 한 학생들은 모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 내가 모의고사 준비가 조금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늘 설명하는 이 전형들이 납치 전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신으로 제가 몇 등급인데 어느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딱 잘라가지고 학교 범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한번 레인지를 잡아보면 1등급부터 2등급 국초반까지 해서 연대, 고대, 그다음에 성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2등급 초반때부터 2등급 중반때까지는 시립대나 경희대나 건대나 동국대, 이화여대, 2등급 중반이 좀 넘어간다, 2등급 중반에서 후반까지다 라고 하면 이제 국민대, 그 다음에 숭실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의 성적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밑에 라인에 있는 성신여대라든지 아니면 서울과기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능 없이 전략적으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학교들, 전형들 위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수능 뒤에 면접을 보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펙이 좋은 학생들이 보험용으로 써놓을 수 있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우리가 합격 확률을 높이 올려볼 수 있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서류만 100% 보는 전형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종합전형인데 수능 최저를 안 보고 대신에 수능 전 면접이 있는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수능 전 면접을 보는 종합전형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는 대학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랑 지금 가천대랑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를 지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에 잠기셨을 텐데, 광운대 같은 경우에 1단계에 지금 3배수를 선발을 하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5배수를 선발을 하죠. 2단계 어떻게 뽑는지 살펴볼까요? 광운대는 면접을 30%만 반영을 하고 가천대는 면접을 50%나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로 관련된 역량이 조금 더 학생들이 잘 나왔을 때는 1단계에 합격할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단계 5배수를 뽑는 것보다는 3배수를 뽑는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단계에서도 서류를 70% 보는 거랑 50% 보는 건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서류가 조금 잘 챙겨져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단계를 봐서도 광운대를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서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가천대로 지원을 하셔서 면접으로 좀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류만 100% 보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서류만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전형의 특징은 충원율이 면접을 보는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거예요. 외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국외대 면접형은 작년 기준으로 충원율이 52.8%였고요 서류형은 86.7% 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더 서류형이 취업이 많이 도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 사례로 볼 수가 있죠. 이 이유는 서류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면접은 귀찮다, 그냥 서류형으로 붙을래 라고 하고 대부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위에 대학에서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서류만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과 전형들 중에서 제가 몇몇 특이점이 있는 대학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이 있죠. 이 전형에서 경영학부만 유일하게 서류만 100%로 선발을 합니다. 나머지 학과들이 면접이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합 5로 설정을 해놔서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거고,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면접도 없이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균관대에도 원래는 융합형, 탐구형 대부분의 학과에서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 의예과, 사범계열 이런 모집 단위들만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 성대 자유전공학부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후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쓰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 의예과, 사범대 이 모집 단위를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앙대의 융합형 인재 전형이 서류를 100%만 보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요. 중앙대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면접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면접 일정도 수능 뒤에 있던 전형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아예 면접을 없애고 학생부만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융합형에 수능 뒤에 면접이 있다 보니까 좀 특목고 학생들도 보험용으로 이 전형에 써놓는 학생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이게 면접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보험용으로 지원이 조금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 올해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봐야 되는 전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외대 서류형인데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외국 국제고 학생들만 많이 뽑는 거 아니에요? 라고 흔히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경영,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상경 계열이나 아니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행정학과 같은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문 계열은 아무래도 어학적인 좀 역량이 조금 보이는 학생부, 그리고 어학에 대한 과목을 굉장히 많이 수강한 학생들, 외국 국제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하겠지만 내가 상경 계열로 아니면 사회과학 계열로 일반고지만 학생부가 잘 꾸려져 있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외대 이 서류형도 한번 지원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에서도 조금 더 강화된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수시 교과 전형에서 연세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올해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을 하면서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이 조금 더 커진 건 사실입니다. 수능 없는 교과 전형 중에 내신 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들만 한번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광운대학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광운대 교과 전형의 특징이 올해는 인문 자연 모두 국수영사과를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 과목이 많아졌으니까 입결이 더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이 정도로 과목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 재작년 입결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2.4 정도 사이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펑크가 났었습니다. 펑크난 학과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문계에서는 경영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법학부, 자연계 같은 경우는 컴퓨터정보공학부에서 펑크가 대거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올해도 펑크가 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펑크가 났던 대학과 학과는 그 다음 해에 학생들이 그 입결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펑크가 다시 나는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결을 활용을 하실 때 재작년 입결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덕성여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덕성여대식으로 변환을 해서 2.6에서 2.9 사이 정도가 되면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변화된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돼서 고교 추천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지금 88명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학과의 선발 인원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대신에 인원이 조금 많이 늘어난 이 자유전공 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 입결을 활용을 하실 때 50% 컷의 평균을 잡아 보시면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명 학교별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등급 초반에서 2등급 후반대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입결을 보실 때 한 가지 유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재작년까지는 잘 본 과목만 4개씩 추려서 반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해당되는 교과의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조금 더 유념해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명지대 역시도 자유전공학부가 확대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인원이 작년 13명 선발하던 인원에서 60명으로 대폭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자연계열도 22명 규모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른 학과의 인원들을 조금씩 다 축소시킨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지원을 하면 다른 과를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의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의 지원율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세적으로 조금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어도 입결은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인천대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신 2.7에서 3.3 정도의 사이 학생들이 해마다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인문, 자연계 나눠서 교과 과목에 대한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다라는 건데요. 요즘에 흔치 않게 과목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어떤 과목의 내신이 조금 잘 나왔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100%가 아니라 교과 플러스 다른 요소들도 같이 반영하는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 90%를 반영을 하고 출결 10%를 반영하는 경기대학교인데요. 2.7에서 3.3 인천대와 굉장히 좀 유사하죠. 그런데 경기대는 이 라인의 대학들과 조금 다른 점이 전체 교과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요 과목은 잘 챙겼지만 기타 과목들은 좀 많이 챙기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경기대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출결 10%의 영향이 미인정 결석 3년간 총 4일 미만으로 미인정이 있다라고 하면 만점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전형이지만 내신 성적과 학생부 서류를 같이 평가를 하는 대학들인데요. 건국대와 동국대가 있습니다. 건국대는 KU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동국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 두 개 학교는 서류를 30% 동일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뜯어보면 조금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건국대 KU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과 한 기준 인문자연 동일하고 1.7 정도에서 2.2 정도 과마다 다르지만 이 정도 사이에서 지금 입결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신에서 서류가 조금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 학생들이 노려보기 좋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건국대는 서류에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신의 강점이 있지만 선택 과목이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와 좀 잘 맞지 않는다거나 활동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거나 라고 하면 지원을 해도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국대는 건국대랑 조금 다릅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성적을 동국대식으로 변환을 할 때도 좀 특이점이 있는데요. 인문계는 국수영사한, 자연계는 국수영과 한국사까지 해서 그 가운데서 잘 본 과목 10개를 뽑습니다. 근데 과목별 이수 단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한국사가 예를 들어 1단이다. 그런데 이게 등급 1등급이다 이러면 단수 상관없이 그냥 5단위, 6단위와 같이 그냥 1등급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이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반종합 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류의 강점이 좀 없다 하면 내신이 10개 뽑았을 때 유리하다라고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의 서류 평가 항목을 또 살펴보면 건국대는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봤지만 동국대는 그 교과학습 발달 상황 플러스 뭐 행특,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간, 출결, 그러니까 창체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다 생기부로 훑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가 아무리 잘 나와도 서류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건국대로 갈아타시는 편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과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교과 전형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학교들은 모두 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대표적인 학교로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지대 교과 면접 전형은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지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2점 초반에서 2등급 후반까지 지원이 좀 적절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중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능 전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면접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입결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과 성적만 100% 반영하거나 면접이 수능 뒤에 있는 전형보다는 수능보다 면접이 앞에 있는 전형들 적극적으로 노려보면 의외로 내가 높게 대학을 갈 수 있는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학교입니다. 첫 번째로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과 면접, 고사 성적을 합쳐서 합부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단계, 2단계에 나눠서 선발을 하게 되죠. 1단계에서 교과 100%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2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작년도에 이화여대 경쟁률이 어땠냐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대1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1단계에 5배수를 선발하네. 이러면 사실은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거의 대부분 다 하겠다라는 의도로 조금 보여지고요. 대신에 2단계에서 있는 이 면접 20%의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내신이 좋아도 이 면접에서 제대로 응시를 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학교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조금 탄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화여대는 올해 입결이 작년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한양대에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죠. 교과 전형에. 주요 대학 중에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작년까지는 최저 학력 기준을 안 받던 대학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한양대 갑자기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화여대랑 한양대를 중복으로 합격을 했던 학생들이 작년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둘 다 붙으면 한양대로 넘어가려는 경향들이 분명히 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는 최저 학력 기준이 한양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수능 없이 수시에서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전형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신이 2등급, 3등급대 안에 있는데 수시에서 반드시 끝내고 싶고 그런데 모의고사가 조금 약한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최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